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서를 강하다가 황보 밀의 유언으로 박장에게 한대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박장하는 것이 가한가 하니 시독관 이성근이 대답하기를 관각과 의금을 성인이 제도에 맞도록 모두 정하여 두었는데 후인이 예제를 따르지 않으니 좋게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후하게 장사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하다. 정릉 같은 경우 소장품이 너무 사치하기 때문에 지금 도적의 발굴을 당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영안놈도 절도사 여자신이 치게 하기를 성 밑에 사는 올량압 니가대 등이 와서 고하기를 약수 동구에서 포주 야인 약 20명을 만나 가지고 있던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라고 하니 청와대 김단나무를 석방하여 그 나아가는 종족을 살피게 하소서 하니 명하 영돈영 이상과 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제 사람들이 고변하는 것은 예사 있는 일이니 좋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의 꾀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여러 진으로 하여금 엄하게 방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여자신이 김단단무를 구속하였다고 아래고서는 임의로 석방하여 채탐하게 하였으니 만일 김단단무가 구속되었던 것을 원망하여 변방을 침범한다면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단단무가 머물러 살기를 요구하고자 하여 그 동료로 하여금 헛소문으로 성식을 떠들어대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것인데 여자신은 진정과 허위를 살피지 않고 망령되게 의혹을 내어 이미 구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임의로 석방하여 정탐시켰으니 지극히 부당합니다. 비록 큰 적을 만나더라도 장소된 자의 계책으로는 마땅히 신중하게 조치하여 임기응변하여 하는데 이와 같이 경솔하게 행동하였으니 신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의 꾀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다시 방비를 더할 일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니가대 등이 고한 것은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방어 등의 일은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김단남무 등을 이미 구속하였다가 다시 석방하여 채탐하게 하였으니 수교한 본의와 어긋남이 있습니다. 다시 구속하면 사체가 어긋나고 구속하지 않으면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 그것은 여자신의 조치가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하고 어세겸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여자신이 이미 김단단무를 구속하였다고 아뢰고 갑자기 석방하여 그 정씨를 정탐하게 했으니 이미 구속한 다음에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슨 방법입니까? 원망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깊이 들어가 정탐하게 했다가 혹시라도 저들과 더불어 엄밀하게 모의하여 서로 호응하다가 혹 증거가 있게 되면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공이 있는데 의심하면 불인한 것이고 술책 가운데 빠진다면 불명한 것이 될 것이니 그래가지고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성 밑에 살게 하는 것은 이해가 분명한 것인데 이루어진 계산에 인하여 급히 옮기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천연하게 조정의 은혜와 위험이 함께 결여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책임이 절도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잡아다가 국문화에 다스려야 할 것이나 일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것은 또한 시에 부합하지 않으니 방비를 곡진히 할 일로 하유하시고 김단단무 등을 조치하는 일은 다시 널리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경동은 의논하기를 김단단무 등은 본래 건주의 종류인데 지금 바이어로 강제로 옮길 때 공을 어기었다고 책하여 구속할 것을 명하였다가 사변 소식을 두고 갑자기 석방하여 정탐을 하게 하였으니 만약 혹시 본을 품고서 적과 마음을 같이하여 적변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군기를 그르친다면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신이 직접 해산에 있으면서 군무를 담당하면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으니 위임한 뜻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일은 머리서 제기하기가 어렵고 또 진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것은 병가에서 꺼리는 것이니 우선 무기를 정돈하여 엄하게 방비를 더해서 실오함이
없도록 하라는 일로 급히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병조의 의논을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라 하였다. 심야가 의논하기를 이래 임하여 장수를 바뀌는 것은 시의에 합하지 않으니 병조의 의논이 깊이 사체를 얻은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과 홍응은 의논하기를 김단단무가 구속을 당하였으니 바야흐로 원하는 품원자인데 채탐을 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여자신의 실책입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적을 대하고 있으니 다만 비유하는 일로 책하여 군기를 잃지 말게 하고 김단단무를 조치하는 일과 여자신의 조치를 잃은 죄를 천천히 의논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여자신이 조치한 것은 비록 시일을 잃었으나 그것으로 하여 바꿔 조치할 수는 없으니 다만 깊이 책하고 방비를 엄하게 하여 사기를 잃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단단무 등을 조치하는 일은 신에 앞서 의논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자신이 김단나무를 임의로 석방한 것은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겠으나 전진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것은 고금에 경계하는 것이니 우선 그를 내려 방비를 엄하게 하도록 하고 여자신의 죄는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종 18년 10월 2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은부의 쌀이기를 이조 참펀 이치기 이래 경험도 없는 가까운 친족 이 일을 찰방으로 삼고 여희령을 군수로 삼았습니다. 또 추문을 받고도 한가여 복종하지 않은 죄는 장이 80대에 2등을 가하여 장 100대에 처하고 고신을 모조리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여러 의논이 본율에 의하여 논단하자고 하자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니 모두 이측이 반드시 사정을 끼고 전용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전에 나이 20이 지난 자는 동반에 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 이의 나이는 27세이니 법으로도 당연히 서용할 수 있다. 또 여희령은 재간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만일 죄를 준다면 무릇 미천한 사람을 전달할 길이 없으므로 사람을 쓰는데 방해됨이 있다. 만일 어지르기만 하다면 예전에 그 자식을 스스로 청구한 자도 있었으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3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영안도 절도사 여 자신에게 유시하기를 장수된 자는 고누의 일을 오로지 주관하는 것이니 국가의 안위와 사주의 생사해가 매어 있다. 만일 혹시 일에 임하여 마땅함을 이른다면 그 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김단단무는 반복하여 거짓이 많고 나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조정의 의논을 이미 결정하여 내지로 강제로 옮기게 한 것이니 단단히 묻고 두어야지 놓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한번 성식이 있자 바로 정상권을 삼아 적의 경계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김단단무는 끝내 배반할 원망의 마음이 있는 자인데 지금 적의 복심을 엿보는 임무를 맡기는 것이 옳겠는가? 그것은 실로 경의 큰 실책이다. 다만 생각하건대 변방의 전란이란 삽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니 다 빈말로는 여길 수는 없다. 하물며 지금은 평안도에도 또한 성식이 있으니 경은 다시 방비를 더 강화하여 항상 적이 이르는 것 같이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한부 장령봉 원효가 와서 아뢰기를 이조의 관리를 성명으로 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과단하소서. 또 여희령을 쓸만한 사람이 아니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여희령을 어진 사람이라 하여 쓴 것은 아니다. 쓸만한가를 시험하여 보자는 것이다 하였다. 사관은 헌납 최인이 또한 청하니 전교하기를 여희령은 개차하여 다른 직책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최인이 다시 아뢰기를 이측이 사정을 끼고 주의한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예전에 사람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에게 맡기거든 의심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식은 사사로움을 행할 사람이 아니고 또 여희령은 이 측에게 4, 5촌 친척인데 청가에 쓴들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신말조와 장령봉 원효가 아뢰기를
이측은 판서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서 가까운 친족, 이이, 여인영 등을 전가에 썼으니 어찌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근대 율에 의하여 주의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이를 형적으로 말한다면 가까운 친족을 주의하였으니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법으로는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측을 죄주면 사람 쓰는데 방해가 있을까 두렵다 하였다. 봉운영화 다시 농기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이 측은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온전히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상냥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5일 26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5일 26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조칙을 맞이할 때 번왕 의주에는 기로 승인 도사가 국문 밖에 나와 맞는다고 하였고 올해의 주에는 그러한 예가 없습니다. 조서가 용정에 올라올 때 올해의 주에는 국궁한다고 하였고 홍무 주제에는 5번 절한다고 하였고 번왕의 주에는 그러한 예가 없습니다. 조서에 숙배할 때 번왕의 주에는 배 위를 대궐 뜰 중도에 배분다고 하였고 올해의 주에는 배 위를 대궐 뜰 가운데 베풀어 숙배한다고 했습니다. 상향할 때 번왕 주이에는 사향이 상향한다 하였고 우리나라 의교에는 전하가 상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지 않으니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기로 승인 도사가 나가 맞이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본래 그 일이 없었고 조서가 용정에 올라올 때 마땅히 국궁례를 행하여야 하고 숙배할 때의 배 위는 뜰 가운데나 중도가 같은 곳이고 상향하는 것은 전례에 의하여 직접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5일 16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간이 이 측에게 주의 주기를 청하여 맞이하느니 파직시키라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한사문과 사관은 사관 김심희와 사례기를 이조참이 최응현 정랑 민효증 주아랑 이거가 죄는 비록 이측과 과가 다르나 사정을 쓴 것은 한 가지니 청컨대 아우로 주의 주소사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유서 오계종은 이 측의 이웃인데 서로 오불려 높은 곳에 올라가 가을 경치를 구경하고서 이튿날 혹은 혈령이 되고 혹은 찰방이 되었으니 이이와 여희령은 모두 가까운 족속으로서 또한 순서를 뛰어넘어 제수를 받았으니 대간이 논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호송관 김재신이 와서 복명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외인 수계구라가 말하기를 선의사 정승근이 도주를 대하는 예가 매우 거만하였으므로 도주가 심하게 불평하였고 도주의 아들 정무도 또한 감정과 분을 품고 있으며 조선에서 우리 대접하기를 매우 박하게 하니 명령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근이 봉사한 잘잘못은 알 수 없다.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도주에게 유시할 수는 없다. 또 한 사람이 이를 그르쳐서 틈을 만들고 근심을 낸 일이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만일 다시 방어하는 여러 일을 벌이어 형적을 드러내면 이것은 그들이 의심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니 참으로 불가하다. 그 뜻으로 경상도 관찰사와 수군절도사에게 치유하여 변방을 방비하는 여러 일을 비밀히 조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쇠자가 치게하기를 대마도 외인 수계구라가 말하기를 선의사가 본도에서 예물을 줄 때 예수와 서로 말하는 절타로 인하여 옥신각신하며 강변하였는데 도주가 마음에 불평을 품었고 도주의 아들 정무는 더욱 분하게 여겨 불순한 말까지 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매년 가을 겨울 사이에 여러 곳에서 사송하는 외선이 줄지어 왔는데 지금은 여러 추장의 사선과 도주의 예선이 한 척도 와서 되는 것이 없으니 수계굴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이 들으니 대마도와 삼포의 외인들이 제포의 성부를 개축한다는 말을 듣고 모두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또 분심을 품었으니 그 의심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청건대 우선 여러 보성자의 축조하는 것을 정지하고 도주의 친신, 사,
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정성근이 사신가서 잘못한 상황을 다 일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명하여 영돈령 이상과 이 정부에 의논하기 하니 심연한 의논하기를. 수개구라의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년 오는 예선이 이르지 않으니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성대를 축조하는 것은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성근이 도주와 옥신각신한 말은 너무 각박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저들이 분심을 품을 것을 염려하였었는데 지금 이 세자의 아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고 홍은 이철경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제포에는 본래 상자가 있었는데 지금 퇴락한 것은 보수하고 낮은 곳은 높이 쌓는 것뿐이고 기타 성분은 일시에 크게 거사하는 것이 아니고 당량 성분을 쉽게 해마다 조금씩 쌓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저 사람들은 본래 의심이 있으므로 지금 당 만일 중지하면 도리어 의심을 낼 것이니 끝까지 쌓아서 우리 건방을 튼튼히 한만 갖지 못하다. 그것을 다시 전번에 의논한 최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심해가 의논하기를 전일에 정신건이 도주 대접을 거만하게 하여 분심을 품게 하였는데 지금 만일 성사는 것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의심이 더욱 심할 것이니 뜻밖의 변을 낼까 두렵습니다. 우선 성 쌓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성을 쌓는 것은 중한 일입니다. 어찌 저들이 의심을 품을 것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혐한 것을 설치하는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지금 만일 정지한다면 위험만 손상될 뿐 아니라 대지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역사를 정지하면 한가 겁내고 약함을 보일 뿐이니 끝까지 쌓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성 쌓는 것을 정지하지 말도록 감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일곱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라. 만포 절제사 김계종과 벽동군수 김헌이 방수를 잘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깊이 내관에 들어오게 하여 외질 괴동에게 에서 사람과 가축을 잡아가게 한 죄는 유리 결장 100대의 먼 변방에 보내어 증군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심의 윤필상 홍은 이급배가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김계종이 외의 질괴는 상토의 소관이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 상사의 원통함을 호소하니 명하여 다시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외질괴의 구자가 사실 김계종의 소관이 아니라면 그 구자의 만호와 함께 중환죄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 분간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만일 그 도적이 상토에 들어올 때 만포경계를 경유하였다면 김계종이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김계종은 다만 장속하여 외방에 부처하고 김헌은 다만 장속하고 직첩을 거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8번째 기사 이숙기를 자헌대부 형조 판서로 안철왕을 가선대부 이조 참판으로 송영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한언을 통정대부 좌승지로 이계남을 통정대부 우승지로 김극검을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경준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유윤겸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안호를 통정대부 홍문관 부재학으로 신복위를 승훈랑 사관원 정은으로 정문형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이봉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조관을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국법에 문신 중에서 재주와 행실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홍문록이라 이름하였는데 선택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홍문관의 직책을 질서할 수 없는 것이 관례이다. 안호의 아우 안침이 홍문관이 되고서 그로 말미암아 안호가 관원과 교유하게 되었다. 매이양 말하기를 내가 비록 홍문관에는 합당치 않으나 장무관이 되어 주효를 공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안호가 뒤에 안침의 추천으로 인하여 홍문록에 참여하고 조금 뒤에 직제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안호가 과연 홍문 장무가 되었다 하였다. 뒤에 승지가 되었는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니 장원의 서리들이 무타장 승지라고 이름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권 10월 26일 임진 9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병 성세명과 헌납추인이 이 직을 율에 의하여 과단해서 혼날의 경계가 되게 하기를 결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파직으로 족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10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8권 성종 18년 10월 26일 임진 11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6일 임진 12번째 기사 눈이 내리다. 해질 무렵부터 눈이 내렸다. 성조실록 208권 성종 18년 10월 26일 임진 13번째 기사 입직한 승지 홍문관원 주서 사관에게 소설시를 지어 올리게 하고 이날 술을 주었다. 성조실록 208권 성종 18년 10월 28일 가보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통사 서인달이 이르기를 산포에 항시 거주하는 외인이 말하기를 선의사 정성근이 도주를 대하는 예가 조금 엄하고 매섭기 때문에 도주가 불평하는 마음을 품어 사슴이 그로 인하여 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근대 조관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살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조관을 보내더라도 살피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가는 통사 서득강으로 하여금 형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08권 성조 18년 10월 28일 가보 두번째 기사 이달에 전라도 부안성을 물려 쌓았는데 전면이 4,975척이고 높이가 7,003촌이었다. 영안도 세천 농보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1,581척이고 높이가 6척이었으며 미철진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807척이고 높이가 7척이었으며 장성은 연대로부터 동수구까지 8,345척이고 높이가 4척이었으며 아우라지 보성은 둘레가 3,369척이고 높이가 8척이었다. 성을 많이 쌓았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일 병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정과 연안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일은 병신 두번째 기사 경상도관찰사 이쇠자에게 글을 내리기를 제포에 성을 쌓는 것은 공력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까닭없이 이를 중지하면 저들이 또한 의심을 낼 것이니 예전대로 쌓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일 정유 첫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병정에게 유시하기를 왕자가 이적을 대우하는 것은 오는 자는 막지 아니하고 가는 자는 쫓지 않는 것이다. 삼위의 야인이 정성을 바쳐 성심으로 복종하여 골하의 보배를 바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지금 또 곧 포악함을 부려 입구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질하니 불공한 죄를 마땅히 물어야 하나 어루만져 어가는 도리를 방도에 어긋나게 할 수 없다. 저들이 낭자 야심으로 혹은 입주하기를 청하기도 하고 혹은 적변을 알리어 거짓으로 정성을 보이는데 관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 곳 사람이 의를 사모하는 정성을 끊게 되고 정성껏 대접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야인의 사납고 거만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일이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니 마땅히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너희와 더불어 서로 통하는 것은 중국에서 금하는 바인데 우리 전하께서 너희들이 기순하는 것을 사랑하시어 자제를 보내기를 약속하고 관국의 풍부함과 사여의 후함을 더하면 더했지 쇠퇴함은 없었으니 우리 전하의 너희들에 대한 은혜가 천지와 같은데 너희들이 천지와 같은 은혜를 잊고 실랑의 포악함을 부려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변진을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였다. 이는 비록 관아의 좀도둑이 한 짓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종족이나 혼인한 사이니 무릇 노략질한 일을 서로 알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추장이 사죄하는 것을 받들어 적인을 잡아오고 노략질해간 인축을 찾아보내어 골하에서 되제하며 사람들이 성심으로 국가에 순종하는 것을 알고 대우하기를 처음과 같이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는가 하라. 이와 같이 계위하여 굳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관곡은 숙식을 제공합니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2일 정유 두번째 기사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오순과 수군절도사 한충인 우도병마절도사 심안인 수군절도사 최전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정성근이 대마도의 사신으로 가서 주는 선물을 문득 거절하고 받지 않았으며 예수도 지나침이 있었으니 도저히 마음에 분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일로 불쾌하여 혼돈을 만들어 일을 일으키는 것이 예로부터 있었다.
더구나 외인의 성질은 본래 매우 간사하니 분한 마음을 품고 성을 내는 것이었지 반드시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마침 지금 연변의 여러 포의 성을 쌓았는데 미리 준비하여 막는 자체를 드러내 보여서 저들로 하여금 앉아서 의심하게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며 작은 일의 실수로 인하여 영세의 수호를 버릴 수 없으니 경은 사실을 잘 헤아려서 미리 준비하여 막는 모든 일을 비밀히 배치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 막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2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예금이 김현손이 상사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의 아비 김계중이 만포 첨사가 되어 외질 괴의 적변에 미쳐 권하지 못하였다이어 좌조에 되어 외방에 유배되었습니다. 대저 외질 괴는 상토의 소관이고 본래 만포에 관계되지 않았으며 만포와의 거리가 40여리이고 비록 성치 시격한다 하더라도 어찌 미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토 만호 이 처중과 절도사 김백겸이 자기의 책임을 면하라고 꾀하여 신의 아비에게 주의를 돌리니 마음이 아프고 민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절도사나 우유를 지낸 자와 경찰관 박철윤에게 청문을 내리신다면 이 처중과 김백겸의 곡직이 천청에 자연히 판별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외질괴가 만포의 관할이 아니면 김계종의 죄는 애매한데 관계된 듯하니 그것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심효와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외질괴와 만포가 서로 거리가 멀다면 밤을 틈다 갑자기 들어닥친 적은 사세가 고원하는 데 미칠 수 없으니 청컨대 경찰관 박철윤에게 물어서 주의를 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웅은 의논하기를 저기 만포 지경을 격려해 상토에 들어갔다면 김계종은 책임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박철윤에게 물어서 논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리급배 이은호는 의논하기를 정말로 김현손의 상소가 같다면 김계종의 죄는 애매한 듯합니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자세히 분간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박철윤을 불러서 그것을 묻도록 하라 하였다. 박철윤이 아뢰기를 친히 외의 질궤를 살펴보니 만포와의 거리는 40리고 상토와의 거리는 20리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아무리 재빠른 장수라 하더라도 원할 수 없다. 김계종을 좌지하지 말고 다음 정사에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치시격은 별똥처럼 빨리 달리고 화살처럼 격돌하는 것을 말한다. 와이 성치시격.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주화성지 한은에게 명하기를 지금 상당군의 병이 위독하다. 옛날에 인구는 대신이 병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문병하였다. 내가 친히 가서 문병하고 싶으나 아마도 수고로 움직일 것이므로 감히 못한다. 그대가 가서 문병하고 또 말하고 싶은 일을 묻도록 하라 하였다. 하느니 한 명의 집에 가서 임금의 말씀을 전하니 한 명이 대답하기를 성상께서는 배광의 어뜸이신데 국가의 일에 대하여 신이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다만 창광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신의 마음 아파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3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형조 정랑 유양춘이 가을에 장만한 굳은 비라는 것을 우희라고 지목하여 교사로서 부를 지어 상상이 알아줌을 받았는데 교지를 받아 문비할 때는 한가함에 받들지 않았으니 유리장 100대 2등을 가하여 결장 70대에 도 1년 반에 해당합니다. 아니 명하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의 윤필상 2급배는 의논하기를 조율한 데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유양춘이 불을 올린 것을 상상께서 일찍이 승상하여 권장하지 않으셨으니 충분히 부끄러워하면 뉘우쳤을 것입니다. 어찌 다시 중죄를 가한 뒤에야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유양춘의 조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뜻은 없는 듯합니다. 하니 명하의 홍응의 의논에 따라 내버려 두게 하였다. 그렇다. 문비는 죄가가 있는 권한을 조사 심문하는 일이다. 도는 도형을 말한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3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3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천둥치고 벼락치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성근이 아뢰기를 유양춘이 부를 바친 것은 간사함이 막심한데 이를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양춘이 별로 다른 뜻이 없었고 좌의정 또한 이르기를 이미 숭상하여 곤장하지 않았으니 내버려두는 것이 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사정을 참작해서 따른 것이다 했다. 사간 김심이 아뢰기를 옛날에 소인이 가뭄을 건봉이라 하고 가을 장마를 가서라 하였는데 유양춘이 올린 부가 바로 이와 같으니 참으로 소인입니다. 이를 내버려두고 죄주지 아니하면 진실로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한 가지 일에 그릇된 생각이 있었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소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또 사람이 요순이 아닌데 누가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영사 심회가 아뢰기를 유양춘이 불을 바친 것은 당신의 그것을 매개로 하여 벼슬이 오를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으니 대가 내 말이 옳습니다 하고 성건 김심이 아뢰기를 유양춘은 본래 신명이 없었는데 지금 또 불을 올려 아첨하였으니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건봉은 날이 감으로써 봉을 말린다는 뜻으로 봉은 하늘의 제사기에 흙을 모아서 만든다니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봉원효가 와서 아뢰기를 유양춘에게 장을 속바치게 한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청건대 율에 의하여 과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5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하성지 한은을 상당부문 한 명의 집에 보내어 다시 문병하게 하고 말할 바를 물으니 한 명의 답이 처음과 같았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5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원 박기손이 와서 아뢰기를 유양춘은 구상한 불을 올렸으니 차고가 아니면 또 정률이 있는데 감하여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봉원효가 와서 또 유양춘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유양춘이 이미 성조 난관이 되었으니 또 어찌 벼슬이 승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봉원효가 박희손이 다시 아뢰기를 대저 소인은 벼슬이 오르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유양춘이 비록 육조의 난관이 되었더라도 어찌 희구함이 없겠습니까? 이런 조사의 풍습에 크게 관계되니 율에 따라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 불초한 사람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물리치기 어려울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알고서 죄를 주지 않겠습니까? 전교하기를 유양춘의 부가 지나치게 임금을 칭찬하였으니 만약에 죄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가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 것이니 그를 좌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세자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올린 각종의 수조는 이 뒤로부터 다시 올리지 말고 다만 붉은 수리의 고니만 산채로 잡아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붉은 부리의 고니.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09권 파지까지 가요. 성조 18년 11월 7일 인민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봉원효와 헌납 최인이 아뢰기를 무릇 장을 속바치는 자는 좌천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양춘은 장을 속바치게 하고 좌천시켰으니 청간대 율에 따라 과단하소서 한 임금이 말하기를 유양춘이 벼슬이 오르기를 희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일의 잘못을 가지고 소인이라 지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봉원효가 다시 아뢰기를 유양춘은 일찍이 그 숙부인 유현득과
과제를 날카롭게 다투어 법사위까지 소송하였으니 진실로 행동이 경박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검거되었는데 세조께서 온양에 거동하시어 대책으로 선비를 뽑을 때 유양춘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자 실을 지어 재생하게 말하기를 도망하는 군사 중에 어찌 한신이 없다고 하겠소. 소하는 모름지기 한중 왕에게 알리시오라고 하였으므로 살림에서 이를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벼슬을 구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유양천이 올려서는 안 될 불을 올렸으니 이 풍습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은 영색으로 진용되기를 희구하는 데는 관한 율이 바로 이 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죄를 주지 않는다면 선비의 풍습이 이로 인하여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지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예전에 삼도부를 바친 자가 있었고 상림부와 자허부를 바친 자가 있었으며 한유는 3번이나 재상에게 글을 올렸고 맹호연은 재주가 없으니 명주가 버렸으며 병이 많으니 친구도 드물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지금은 같지 아니하며 옛사람은 처심이 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르게 여긴 자가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문인, 제사는 거의 모두가 부박하였으나 유양춘이 부를 올린 것도 다른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고 특별히 부박한 데서 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윤필상이 다시 아뢰기를 옛사람으로 모수는 자기를 천가하고 한유는 3번이나 글을 올렸지만 유양춘의 일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를 파직하라 하였다. 시간간 이승근이 아뢰기를 지금 겨울철을 당하여 천둥하고 번개가 치니 청건대 공구수성하시어 천견에 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마땅히 교지를 내려 구원하여 백성의 폐막을 묻겠다 하였다. 이승근이 아뢰기를 화기를 손상하고 재앙을 부르는 것은 모두 옥성으로 말미암으니 청건대 중예로 하여금 지체하지 말고 소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불상을 훔친 데 연계된 자가 거의 100여 명이니 마땅히 속히 처결하라 하였다. 삼도부는 진나라 조하사가 지은 촉독부, 오도부, 위도부를 이름이다. 각 도읍의 풍물을 읊은 것으로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고 한다. 상림부는 한나라 사마 상녀가 지은 문장의 하나이다. 자허부에 뒤이어 지은 것으로 자허부는 제후의 사냥을 서술한 것이고 상림부는 천자의 상림원에서 사냥한 것을 서술한 것이다. 소결은 죄수를 너그럽게 처결합니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7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7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도가 위에서 응하는 것인데 하늘이 재앙을 내리고 상서를 내리는 것이 어찌 까닭없이 그러하겠는가. 내가 보잘것없는 자질로서 큰 기업을 이어받아 깊은 늪에 임하고 얕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날로 조심하기를 하루같이 하여 항상 상하의 허물을 얻을까 두려워하였는데 지금 한겨울을 당하여 뇌정이 2번이나 일어나니 이는 반드시 나의 치도가 마땅함을 잃은 것이다. 힘써 그 허물을 생각하여 천견에 답하고자 하니 안으로 실득하고 밖으로 실정하여 조정의 패법과 여염의 수탄을 중의로 하여금 모두 사실대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7일 이민 5번째 기사 죄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한창 추운 때를 당하여 천둥과 번개가 2번이나 일어나니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생각하건대 화기를 손상하고 재앙을 부른 것이 옥성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돈의 모든 죄수를 속히 힘써 소결하고 송사를 시작하여 결절한 연호를 자세히 가주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7일 애민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8일 개묘 첫번째 기사 중학조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의 수보 감력을 면해 주기를 청하였다.
선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원에서 그를 불러 물어보라 하니 학조가 승정원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정의왕후의 의지를 받고 해인사 대장경 판당을 중창하려고 하였으나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세월을 미루어오다가 바람이 차고 비가 새어 거의 다 무너졌으니 청와대 다시 연소 한 중을 택하여 맡기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이 당을 수창하는 것은 부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구청을 위한 것이다. 내가 만약 중수할 수 없다면 마땅히 일찍 와서 고할 것이지 어찌 이제 와서 사면하느냐 하니 학조가 아뢰기를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와서 아랠 뿐입니다 하였는데 승려원의 전교하기를 학조는 선왕 때 중히 여기던 중이고 나도 또한 정희 왕후의 의지를 천히 들었으니 다른 중으로 대신하지 말고 그대로 학조로 하여금 맡게 하라. 올해는 경상도 유동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예조로 하여금 감사하게 유시하여 수청하는 자금을 보조하게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내수사에서도 마땅히 보충하되 다만 판당만 수보하고 이저런 중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8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비라 등이 요동지역에서 배를 타고 횡행하다가 나조력에 잡혔으니 그를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추세 수배 도감에서 아뢰기를 속신한 노비들이 물고 하였다고 사칭하였다가 생존하여 현재 잡힌 자가 잠은 많은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공천이 날로 감소되니 그 사이에 간사하게 속인 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경중은 오는 무신년 종월 금운날까지, 가까운 도는 윤정월 금운날까지, 먼 도는 2월 금운날까지 기한을 정하여 오부의 관리와 여러 고리 수령들로 하여금 궁촌 벽한까지 모두 빠짐없이 알리게 하여 기한 내에 자세히 추세하게 하고 미리 첩보하게 해서 현재 잡아들인 것을 원본과 대조하여 맞춰보고 기한이 지나도록 대조하지 아니하는 자는 노비 자신을 즉시 천인으로 환인시키고 당의 관리로서 꾀를 써서 상응한 자는 사전을 물론하고 중하게 논하고 또 징고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 등이 상소하기를 잘 다스리는 이와 길을 같이하며 흥하지 않음이 없고 어지럽히는 자와 이를 같이하며 망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대저 하늘이 백성을 내매 있어 국가가 다스려지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사람의 마음은 말을 통하여 베풀어지는데 말이 위에 베풀어지지 않으면 천하의 정을 통할 수 없으며 천하의 정을 통한 자는 성인보다 지혜로움이 없고 성인의 마음을 다하는 것은 역상이 보다 깊은 것이 없는데 그 괴를 구별함에 있어 건이 아래에 있고 곤이 위에 있는 것을 태라 하고 곤이 아래에 있고 건이 위에 있는 것을 비라고 하였으니 건은 하늘이 되고 임금이 되며 곤은 땅이 되고 신하가 되는데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처하여서 놓여야 할 자리에 있어서는 악은 것이나 도리어 이것을 태라고 이런 것은 상하가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위에 있고 신하가 아래에 처하여 뜻에 있어서는 순하나 도리어 이것을 비라고 이러는 것은 상하가 교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가 교합하지 않으면 모든 물건이 자라지 못하고 정이 교화되지 않으면 만방이 화목되지 못하니 천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지기가 위로 올라간 연후에야 세공이 이루어지며 임금의 은혜가 아래에 전해지고 아랫사람의 의사가 위에 전달된 연후에야 취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왕이 방목을 세우고 간구를 베풀고 쟁신의 자리를 포율하고 채시하는 관원을 두어서 그 말을 베풀게 하고 그 정을 통달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대저 아래의 정은 위에 통달하기를 원하지 않음이 없는데 항상 그것이 위에 달하기가 어려울까 고심하고 위의 정은 아래까지 알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는데 항상 아래에서 그것을 알기 어려울까 고심하니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7가지 패단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7가지 패단이라는 것은 위에 5가지가 있고 아래에 2가지가 있으니
허물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고 총명을 어둡게 하고 매우 말을 잘하고 위엄을 사납게 부리는 것. 이 5가지는 군성의 패단이며 형세를 관망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겁이 많은 것. 이 2가지는 신하의 패단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를 자기 수중에 두고 마음대로 조종하며 임무를 고무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군상이 힘써 행하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신등이 시험삼아 이를 진술하겠습니다. 첫째는 허물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기에 성탕은 성인이고 중회는 성보입니다. 성보로서 성군을 찬양하여 허물이 없다고 칭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마소서라고 칭하였습니다. 주나라 선왕은 중흥의 임금이고 길보는 현좌입니다. 현좌라서 중흥의 임금을 가송하는 데에도 또한 허물이 없다고 아니하고 곤직에 허물이 있으면 중산보가 그것을 보좌하였다 하였습니다. 대개 사람의 처신에는 반드시 과차가 있어 상지, 하우가 함께 면할 수 없는 바이니 허물이 있어 능히 고치는 것이 선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의 허물은 일식월식과 같아서 허물이 있으면 사람이 모두 그것을 보고 허물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봅니다. 이것을 성현의 뜻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오직 허물을 고치는 것으로 능함을 삼고 허물이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세로 내려오면서 그렇지 아니하여 스스로 성인인 채 하는 상정에 따르고 습속의 편견에 막혀서 잘못된 허물을 오물오물 꾸미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허물을 찾는 것을 급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허물을 들으면 자기의 단점을 부끄러워하고 간함을 따르면 또 남이 알 것을 두려워하여 간관히 논수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짐에게 허물을 돌린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어. 일찍이 허물을 찾으면 그 덕이 더욱 빛나고 허물을 가리게 되면 그 허물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소위로서 선하의 정을 통하기를 구하는 것은 이 또한 어렵습니다. 둘째,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요 임금이 아는 자는 순임금만한 이가 없는데 요 임금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다고 하였고 순임금을 아는 자는 맹자만한 이가 없는데 맹자가 순임금을 칭찬하기를 즐겨 남에게서 취하는 것을 선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니 대개 성인의 마음은 오직 의리의 무궁함만 알고 남과 자기의 그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경사 협소한 생각을 잊고 공평 정대한 도의에 달해서 편안한 낯빛을 띠고 말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바람은 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내려와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서 아첨하는 말을 부리고 자기를 믿고서 남을 신임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여 남에게 지지 아니하고 나는 임금이 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여 오직 그 말은 어기지 말도록 하고 곧은 선비의 말을 이기기만 생각하여 그 말을 꾸며서 이치를 끊고 옛일을 인용하여 그 의논을 배척하여 신서로 하여금 응답할 계제가 없게 하고 마침내 좌우에 포열해 있는 자로 하여금 아첨하고 뜻에 맞추지 않는 자가 없게 해서 제경공이 이르는 바를 양국어가 또한 옳다고 하고 위후가 계책을 말한 것에 화답하는 자가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면 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남을 이기는 마음이 있으면 국사가 장차 날로 잘못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위로서 천하의 정을 통하기를 구하는 것은 또한 어렵습니다. 셋째, 총명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임금은 천하를 가진 분이므로 천하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그 마음을 사사롭게 가지지 않으면 한 집이 좋고 나쁨이 곧 천하의 좋고 나쁨이며 천하의 이목으로 이목을 삼아 그 이목을 사사롭게 하지 않으면 천하의 총명이 모두 나의 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면류가 눈을 가린다 하여 무형의 상태에서 볼 수 있고 주광이 귀를 막는다 해도 무성의 상태에서 들을 수 있으니 우수에서 이른바 사방으로 눈을 밝게 하고 사방으로부터 잘 들리도록 하였다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내려와서는 그렇지 아니하여 신녀로 독단하고 사람을 지로서 다루어 계책을 들은 자는 자기를 팔까 의심하고 간언을 올린 자는 헐뜯을까 꺼려하여 꼬치꼬치 따지는 것으로 밝음을 삶아 사물에 의혹 막히게 되고 미리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속일까 의심하는 것으로 총명을 삼아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니 사물에 막히는 자는 사물도 막고 남에게 의심당하는 자는 남도 의심하는 것이니 이치의 필연한 것입니다.
사물이 맞고 백성들이 의심하는데 장차 천하의 정을 통하려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말을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시경에 이르기를 내 명덕의 성과 색을 크게 하지 않음을 생각한다고 하였으니 성과 색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말단인 것입니다. 대저 먼 옛날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가까운 데서 증음하고 큰 일을 힘쓰는 자는 반드시 작은 일에 삼가는 것이니 진실로 마땅히 중론을 널리 채택하여 그 마땅함을 살펴서 써야 합니다. 어찌 신기를 움직이시고 천변을 놀리시어 민첩한 말로서 사람을 맡겠습니까? 대저 인신이 주대하고 논사하는 것은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렸어도 천광을 봄에 미쳐서는 한 가지만 남고 만 가지는 잊어버리니 이것은 매우 낮은 이로서 매우 높은 일을 대하는 데 있어 아무리 스스로 힘을 쓰더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주가 또 고명한 자질을 믿고 헛수의 도에 어두워서 자기를 거스리는 것에 분노하여 서로 말을 승성하고 서로 지혜를 보이어 그 단점을 힐난하고 그 말을 막아 끊는다며 마음속에 품은 바를 숨김없이 털어놓아 안색을 범할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말이 공하였다고 그 이치가 다한 것은 아니며 그 말로 복종하였다고 그 말이 복종한 것은 아니니 군신의 의가 의로 말미암아 박하여집니다. 그것이 감히 천하의 정을 통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위험을 사납게 부리는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좀비를 엄하게 하는 것은 분이라 이르고 상하를 나누는 것을 세라 이르며 피차를 통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 이르고 가부를 달하게 하는 것을 사라 이릅니다. 분과 세는 끊임이 없고 정과 사는 끝이 없어 인주가 고중 심처에 거처하고 두터운 자리 위에 처해 있으므로 분으로서 정을 패하지 아니하고 세로서 사를 패하지 않더라도 우뚝하게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높음이 있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현명한 사람이나 불추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의 스스로 말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혹 교만하고 뽐내어서 능히 정을 내려 사물을 접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관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과 세가 분명하게 범할 수 없고 정과 사가 막혀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비록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기를 구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감히 말을 다 하겠습니까? 하물며 게다가 뇌정의 위험과 부월의 주벌을 가한다면 아첨하는 말은 날로 되어가고 정당한 의논은 귀에 듣지 못하여 상하 양정이 서로 막히고 점점 실정을 가져올 것이니 난패에 이르지 않는 자가 얼마이겠으며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인신이 나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적고 몸을 아끼는 자가 많은데 인주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같지 아니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기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초연하게 뛰어나서 간계하게 이를 말하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고 살피며 아첨하에 사랑받을 기회만을 삼아 당나라에 충성하고 수나라에 아첨하는 자가 없는 자가 없었으니 어찌 인주가 헛수의 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삼고 충직한 것으로 나라의 아름다움을 삼아 인신의 좌우를 관망하는 마음을 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곱째, 겁이 많은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선비가 이 세상에서 나서 마음속에 도덕을 품은 자로서 어느 누가 당세의 일을 말하며 요순 같은 임금이 되게 하고 백성에게 혜택이 있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정의 책문에 한번 대답하자 강도의 명령이 내리고 불고리 표가 한번 올라가자 조양의 견책이 따른다면 후수를 놀려 끓임을 당할까 하여 염려가 깊어지고 아첨하여 귀여움을 받을 계책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하물며 부질이 앞에 있는데 감히 말하여 끓이지 않는 자는 세상에 항상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사사로운 정을 품고 자신을 아끼면서 입장하는 것을 경계하는 자가 모두 이러하니 누가 조양의 봉이 되려 하고 누가 구고의 학이 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주가 내정의 위험을 풀고 간쟁의 길을 열어서 인신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궁궐의 깊음과 존비의 막힘으로 인하여 여헌 이상으로 지존의 광경을 볼 수 있는 자는 천백을 넘는 데에서 한두 사람뿐인데 지존을 만나보는 사람 가운데 접하여 언이하는 자 또한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인 임금을 접하는 자도 7패가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으면 상하의 정이 어디를 따라 통하겠습니까? 이란의 경계는 전철을 말한 것이 갖추어져 있고 흥패의 효과는
역대에서 시험한 것이 자세하고 구전이 갖추어져 있어 언감이 좋게 징계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수상전하께서는 청명하심이 몸에 있으시고 여정 도취하시니 가난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말을 구하여도 미치지 않은 것처럼 하시고 선을 따르기를 고리를 굴리는 것처럼 하시며 허물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허물을 고치는 것을 밝음으로 삼으시며 신화를 접하는 것을 예로서 대우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기를 화로서 하시어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그 말을 다하게 하시고 바른 뜻으로 그 이치를 상세히 하게 하시어 전하께서 스스로 밝음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남을 거짓으로 넘겨짚지 않으시면 선비로서 어렸을 때 배워 커서 행할 뜻이 있는 자는 어느 누가 격앙하여 일심으로 소절을 닦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마땅히 5가지 폐단이란 과실을 바로잡으시고 당후 상주의 다스림을 맡게 하소서. 비록 그러하더라도 예전에는 나라를 지향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는데 지금은 이미 잘 다스려지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건년 이래로 선하게 하려는 마음이 옛날에 비하여 어지러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암을 따르는 정성이 아마도 지난날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일은 모두 까닭이 있고 말은 거의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주상전하께서 즉위하신 다음에 사람이 간하지 않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마시고 말을 구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시어 이들을 인도하여 말하게 하시고 말이 이치에 합당하면 기쁘게 이를 따르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귀에 거스리는 말은 비록 억지로 따르시나 오히려 난색이 있고 공론이 있는 것 같은 데에 이르렀어도 간혹 따르지 아니하시니 위징의 10점 지론과 시인의 끝맺음을 잘하라는 경계가 거의 빈말이 아닌 것을 아시고 간함을 따르기를 어기지 마소서. 전하께서 이미 즉위하신 초에 친히 이행하신 바이니 지금에 있어서 행하시기라 진실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전의 허물은 치화와 더불어 모두 없어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선이 비추어 바야흐로 내려온다면 어찌 처음에 마음을 힘써 도답게 하시며 생각이 지극한 이시에 이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소서. 대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없는 것을 진이라 이르고 임금을 의로서 섬기는 것을 충이라 이릅니다. 신등은 비록 노돈하고 용렬하나 일찍이 마음속에 품고 힘쓸 것을 생각하여 이것으로 임금을 받드는 도리를 삼고 이것으로 임금에게 보답하는 재료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밝은 때를 만나 간혼에 승핍되어 감히 변변치 못한 말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성충을 더럽히어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소인은 전하께서 요순의 총명한 덕이 있으시면서 그 다스림이 옹희에 오르지 못하고 천지와 같이 만물을 포용하시는 도량이 있으시면서도 오히려 유감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허물을 자세히 살피시고 속히 마땅한 바를 행하소서. 이것은 신등의 바라는 것이고 억조의 복인 것이며 종사의 무강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내가 이 소를 보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분명하게 아무 일을 간하여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범연히 이처럼 말하였으니 남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 같다 하였다. 최인이 아래기를 근래 아랠 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강청한 뒤에야 이를 다루시고 또 끝내 윤유하시 않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등이 감히 아래인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록 대간의 말이라도 만약 옳지 않으면 어찌 다 따르겠는가? 만약에 들을 만한 것이라면 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건은 8개의 하나인데 순양의 꾀이다. 곤의 대로서 하늘 군주 양성 남성을 상징한다. 곤은 8개의 하나 순음의 꾀이다. 건의 대로서 땅 신화 음성 여성을 상징한다. 태는 64궤의 하나이다. 건화 곤상으로서 음양이 조화되어 사물이 통례하는 상이다. 비는 64궤의 하나이고 곤화 건상 음양의 조화되지 못하여 일이 잘 되지 않는 상이다. 세공은 1년 농사의 수확이다. 방목은 옛날 신나라 임금이 다리 위에서 나무를 세워놓고 정치의 그릇됨을 비방하는 말을 쓰게 하여 반성했다는 고사이다. 간고는 옛날 요 임금이 간하여 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소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공문 밖에 큰 북을 비치하여 두드리게 했다는 고사이다. 채시하는 관우는 중국 주나라 때 풍습을 살펴 시정의 참고로 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부르는 시가를 수집하던 벼슬이다.
하우는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말한다. 상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광은 면류관 양쪽에 넘어뜨린 솜방울을 말한다. 신녀는 임금의 생각이고 허수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읍니다. 대정의 책무는 한 번 대답하자 강도의 명령이 내리고는 한나라 효무제 때에 동중서가 조정에서 황제가 친히 시행한 책문에 대답하다가 강도의 상이 된 고사를 말한다. 불고의 표노가 한 번 올라가자 조양의 견책이 따른다면 당나라 헌종 때 한유가 불고의 표를 올려다가 조주지사로 좌천된 고사를 말한다. 입장은 신하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의장을 세운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다. 여헌은 백성 중의 현자를 말한다. 여정 도치는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씁니다.